노무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표정이 좀 밝아 보이십니다. 예. 저희 오늘 그 개혁국민정당의 웹진 개미나라 창간호 오픈 기념으로 저희 인터뷰를 실으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0일 개혁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94%의 압도적인 지지로 노 후보와의 정책연합이 승인이 됐는데요. 우선 법률적으로는 민주당 후보시지만 정치적으로는 개혁당의 후보이기도 하신데요. 우리 당원들과 이 웹진 개미나라 독자들께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원들 대신해서 제 인사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저도 항상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흔들리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20일 날 제가 창당 발기인 대회 하는 날 가서 그 자리에서 제가 힘 받았습니다. 힘 받아서 훨씬 이제 자신만만해졌고요. 또 그날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이제 또 개미나라 창간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마음 변할까봐 고민입니다. 마음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좋아지시긴 했는데요. 여전히 이 지지율이 아직 만족할 만한 그런 반등을 못했고, 또 어떤 당은 보니까 하루 행사에서 뭐 100몇십억씩 돈도 걷는데 좀 많이 개미들이 모아주기는 했습니다만 돈도 부족하고, 또 당내 분란 몇 달 동안 시달리셨는데 완전히 정리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지금 자신감이 넘쳐 보이시는데요. 어디 크게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예, 돈의 차이는 큽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돈을 10배 써도 효과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나누어 쓰고 그것이 득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돈, 그거 소용없습니다. 돈이 적더라도 돈을 내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득표와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개미 군단도 좀 믿고요. 좀이 아니고 개미 군단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번 이제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이 숫자로 45,000명을 넘었었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 그런 기록이 없었다. 그런 기록이 없었다가 아니고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4만 명은 그냥 4만 명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표정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권자만 믿고 가시겠다. 예, 좀 염치는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노 후보께서 유권자들에게 매수당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그냥 매수 해서 나중에 배반할 수 있는 매수가 아니고 지금 요새 구속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정당을 하면서 또 민주당 후보이신 노 후보를 돕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 작업을, 선거운동이랄까요, 이 대화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노 후보는 마음에 드는데 지금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대답하시라고 좀 난처하신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민주당 확 바꾸겠다, 이렇게 또 약속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확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 바꾸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밝혀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민주당 확 바꾸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제 진심으로 봐서는 온건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은 헐고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큰 잔치,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집을 짓기 전에 있는 집부터 헐어버리면 이것이 그야말로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한국의 민주당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국 정치 질서 전반에 있어서 전면적인 재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저도 개혁에 기여하지만 제가 당선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국민들과 손잡고 2003년 한 해를 완전한 정치 구조 개편의 해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04년에 총선에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당과 사람의 얼굴이 일치하는, 그래서 선택하고 판단하기가 아주 편안한 그런 새로운 총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마 국민정당이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저는 그런 기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노 후보님의 기대신데요. 또 우리 개혁국민정당이 어떻게 갈지는 당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노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 저희 당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동안 지난 한 서너 달 동안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안에서부터 이렇게 심하게 모욕하고 공격하고 또 선대위 활동을 방해하는 함으로써 공공연하게 당헌 당규를 짓밟았던 이른바 반칙 세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중에 감정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또 이성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12월 19일 대선 때까지 뭐 대충 그런 사람들도 다 껴안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민주당이 뭐 새로워진다 수준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헐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세워놓고 고쳐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은 완전히 새 차를 사지만 옛날에는 다 쓸만한 부품은 그대로 쓰고 못 쓸만한 부품은 다 이제 버리고 새롭게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을 한 채 지었는데 어디 가서 헌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나무를 사와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집을 지었는데 2칸 집으로 3칸 집으로 지었거든요. 이제 굽은 나무, 썩은 나무는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지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웹진을 우리 이 개미나라를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또 이게 시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태다. 선거 때까지는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낡은 질서의 잔재 가운데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이 안에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태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이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그 모습을 보면서 헌집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기둥, 가장 중요한 대들보가 어떤 나무들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주시고, 우리 국민정당 당원들께서도 저 사람들 또 못 쓰겠다 이러면 생각을 달리 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런 사람들이 같이 가면 또 거기에다 좀 더 좋은 사람들을 보태면, 그리고 당원들이 이제 앞장서서 나서는 당의 그 체질 개혁이 이루어지면 되겠구나 싶다면 그냥 그대로 좀 이렇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일단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는 좀 눈을 감아주시고, 일단 노무현 선대위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집권 세력이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이건, 그 다음 질문은 좀 구체적인 건데요. 노 후보께서 지금까지 하신 여러 공약 가운데에서 저희가 보기에 가장 이 파괴력이 컸던 공약은 행정수도 이전, 충청권 이전 공약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결과를 보니까 실제 이 충청지역과 인천, 이 충청도가 붙어 있는 경기지역, 이런 데서 지지율이 눈에 띄게 이렇게 높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좀 중요한 공약 가운데 혹시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저희 웹진 개미나라 창간을 기념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만한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공약 중에서 아주 저것은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결합됐기 때문에 저것을 크게 느끼는 것이지만 사실은 행정수도 그 이전에는 소위 제가 지방대학 육성이라든지 지방경제 발전이라든지 자치권의 대폭 확대라든지 이런 데 큰 틀이 들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발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발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언론에 관한 정책일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정치개혁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개혁 국민정당이 하자는 대로 갈 겁니다. 하고 두 번째로는 한국 사회에서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언론 개혁입니다. 자전거 우선 자전거 저것부터 전부 압수할 겁니다. 제가. 네, 자전거 압수. 말하자면 언론 개혁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약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예산제도, 재정제도를 완전히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성과주의 예산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복식 기장도 안 되고 게다가 이 성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 제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한국의 평가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축적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소위 지식 서비스 산업을 확대시켜 나가기도 하지만 정부의 지출의 효율성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나갈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들의 이 호주머니 지출을 약 10 내지 20%를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줄인다기보다 더 효율적인 서비스로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공약입니다. 이것 공약 드리고요. 이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이제 간지러워서 그만 안 하렵니다. 하여튼 언론 개혁에 관한 정책이나 또 예산 재정 개혁에 관한 것은 뭐 추후에 곧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표하시게 되리라고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경쟁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세탁기 회사들도 한쪽에서 뭐 삶아서 빤다 이러면 우리는 삶는 효과 난다 이렇게 서로 모방해서 경쟁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 경쟁에도 보면 그런 요소가 많은데요. 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무슨 흙 묻은 오이를 그냥 자신다든가 이런 서민 행보 이런 거로 이제 노 후보의 브랜드를 말하자면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고, 정몽준 후보도 정치개혁 국민통합 그 원래 노 후보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브랜드인데 구호인데 그걸 가져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 후보께서 생각하시기에 아무리 그렇게 흉내를 내려고 그래도 도저히 이것만은 다른 후보들이 흉내낼 수 없다. 이것은 나만의 고유한 장점이다. 자랑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되게, 말하자면 그동안에 해온 일이 다르죠.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좀 이제, 좋아 보이고 매력이 있으니까 비슷한 옷을 맞춰 입은 거죠. 그런데 이제 옷을 아무리 비슷한 걸 맞춰 입어도 사람 알맹이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옷은 훔쳐갈 수 있어도 알맹이는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한 가지 오히려 다르다기보다 분명하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다음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법 위반했다, 무슨 부도덕한 일뿐만이 아니고 법률에 위반돼가지고 범법 행위를 해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밤낮 일은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 밀고 땡기고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설사 이런저런
결점에 관해서 지적은 있더라도 또 다소 모자라는 데가 있더라도 적어도 저는 범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수사 대상이 된다든지 또는 특검제, 국정조사 이런 거 하자고 덤비는 사람이 없는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 한 개는 확실하게 차별화됩니다. 지지자들의 어떤 행동 방식도 많이 다르죠? 그렇죠. 사실 제가 앞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반복하기 어렵습니다만, 좀 요새 제가 참 다니면서 염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뭘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얼마나 잘했길래, 이처럼 그야말로 자기 지금 어쩌면 하는 일도 팽개쳐 놓고, 또 자기 호주머니 월급 봉투 틀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만나는 사람 설득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이렇게 다 해줄까. 참, 저로서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러운데, 한편, 누가 뭐라고 해도, 더 있어? 이런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 저로서는, 자랑하기도 좀 민망스러운 만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노 후보께서 우리 당에서도 지지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은 다 노 후보의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선거라는 것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 후보께서 낙선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있는 터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출마 안 하겠다. 그러나 정치는 계속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좋아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셨다. 이렇게 서운하게 여기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 낙선하실 경우에, 만에 하나 낙선하실 경우에 출마는 다시 하지 않지만 정치는 계속한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치를 하면 여러 가지 모략이 있습니다. 노무현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째가 당한 모략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이제 모략을 합니다. 하니까 저로서는 그걸 단호하게 방어하지 않으면 그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상 부득이 이건 안 할 수 없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상황에 몰려서 마음에 없는 공약을 했느냐? 이 공약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마음에 없는 공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이제 싫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지만 제가 어느 날 나 아니면 안 된다, 꼭 내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미 국민들은 저를 버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바꾸자. 나 아니라도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말 이것은 가정에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해창 후보가 야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당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야당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똑똑하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없잖아. 사실은 있습니다. 모범적인 야당을 한번 그런 욕심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지지자들한테 제가 몰매 맞겠죠. 그래서 정말 만에 하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정치하는 사람이 전부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잘 키워주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정말 나는 그 꿈을 포기하더라도 또 꿈을 실패함으로써 접었다 하더라도 정말 사람을 하나 만들어내고 뜻을 모아서 키워나가는 과정을 우리 한국이 한번 해야 된다. 거기 저는 그 때문에 떨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참 그런 일은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낙선하시는 경우를 말씀을 하고 나니까 약간 좀 우리 독자들도 좀 힘 빠질 수 있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있는 힘을 다해서 12월 19일까지 뛴다. 이런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내심으로는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노후부께서 우리 개혁당 당원들과 또 우리 웹진 개미나라를 보는 유권자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힘주는 말씀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깁니다. 확실히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시골에서 사는데 학교 가면 겨울에 그 얼음이 얼어 있고 얼음 아래로 물이 흘러갑니다. 겨울입니다. 우리는 뭐 옷도 두께 입고 꽁꽁 얼어 있는 겨울인데 그때도 지나가면서 버들개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미 우미 트고 있습니다. 우미 트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봄을 상상하는 사람이 있고 봄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저와 함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버들개지 움트는 모습을 보면서 봄을 빨리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조금 꽃이 피어봐야 봄인 줄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봄은 옵니다. 오는데 여러 가지 징조가 너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 제가 아주 낮은 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모 회원이 그때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됐고 목표를 우리가 10,000명을 잡았습니다만 그러면서 국민 경선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국민 경선이 일어났지요. 그 다음에 노풍이 폭발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조짐이 이제 그 지난번 동안에 깔아앉아 있다가 지금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작되는데 이것이 일회적인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큰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 추웠죠. 날씨가 조금 풀렸죠. 풀리니까 이것도 겨울 안 오는가 보다.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듯이 또 겨울 지나면 봄이 반드시 오듯이 지금은 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반전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금증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닥이 잡히면 모든 것이 새롭게 전개될 것입니다. 전개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이 그렇게 재수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쭉 보면은 어렵지만 그래도 항상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온 나라고 국민들의 힘으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나라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뭔가를 지금 하나 할 때가 됐습니다.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운이 나쁜 나라가 아니니까요. 운이 좋으려면 또 무슨 수사 받아야 되고 또 청문회 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은 안 나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서 겨울 얼음장 밑으로 또 물이 흐르고 그 물소리가 조그맣게 들릴 때는 이미 봄이 눈앞에 와 있다. 이런 상상력, 또 희망,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그 총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땐 아마 국민정당이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저는 그런 기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노 후보님의 기대신데요. 또 우리 개혁국민정당이 어떻게 갈지는 당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노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 저희 당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동안 지난 한 서너 달 동안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안에서부터 이렇게 심하게 모욕하고 공격하고 또 선대위 활동을 방해하는 함으로써 공공연하게 당헌 당규를 짓밟았던 이른바 반칙 세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중에 감정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또 이성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12월 19일 대선 때까지 대충 그런 사람들도 다 껴안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민주당이 새로워진다 수준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헐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세워놓고 고쳐야 이제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이 숫자로 45,000명을 넘었었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 그런 기록이 없었다. 그런 기록이 없었다가 아니고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4만 명은 그냥 4만 명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표정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권자만 믿고 가시겠다. 예, 좀 염치는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노 후보께서 그 유권자들에게 매수당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그냥 매수 해서 나중에 배반할 수 있는 매수가 아니고 지금 요새 구속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정당을 하면서 또 민주당 후보이신 노 후보를 돕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 작업을 선거운동이랄까요? 이 대화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노 후보는 마음에 드는데 지금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대답하시라고 좀 난처하신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민주당 확 바꾸겠다. 이렇게 또 약속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확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 바꾸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밝혀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민주당 확 바꾸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제 진심으로 봐서는 온건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은 헐고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큰 잔치,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집을 짓기 전에 있는 집부터 헐어버리면 이것이 그야말로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갖춰 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한국의 민주당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국 정치 질서 전반에 있어서 전면적인 재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저도 개혁에 기여하지만 제가 당선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국민들과 손잡고 2003년 한 해를 완전한 정치 구조 개편의 해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04년에 총선에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당과 사람의 얼굴이 일치하는 그래서 선택하고 판단하기가 아주 편안한 그런. 노무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표정이 좀 밝아 보이십니다. 예. 저희 오늘 그 개혁국민정당의 웹진 개미나라 창간호 오픈 기념으로 저희 인터뷰를 실으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0일 이 개혁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94%의 압도적인 지지로 노 후보와의 정책연합이 승인이 됐는데요. 우선 법률적으로는 민주당 후보시지만 정치적으로는 개혁당의 후보이기도 하신데요. 우리 당원들과 이 웹진 개미나라 독자들께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원들 대신해서 제 인사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저도 항상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흔들리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20일 날 제가 창당 발기인 대회 하는 날 가서 그 자리에서 제가 힘 받았습니다. 힘 받아서 훨씬 이제 자신만만해졌고요. 또 그날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이제 또 개미나라 창간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마음 변할까봐 고민입니다. 마음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좋아지시긴 했는데요. 여전히 이 지지율이 아직 만족할 만한 그런 반등을 못했고 또 어떤 당은 보니까 하루 행사에서 백몇십억씩 돈도 걷는데 좀 많이 개미들이 모아주기는 했습니다만 돈도 부족하고 또 당내 분란 몇 달 동안 시달리셨는데 완전히 정리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이시는데요. 어디 크게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예,
돈의 차이는 큽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돈을 10배 써도 효과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나누어 쓰고 그것이 뭐 득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돈, 그거 소용없습니다. 돈이 적더라도 돈을 내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득표와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개미 군단도 좀 믿고요. 좀이 아니고 뭐 개미 군단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번 이제 굽은 나무, 썩은 나무는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지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웹진을 우리 이 개미 나라를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또 이게 시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태다. 선거 때까진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낡은 질서의 잔재 가운데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이 안에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태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이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그 모습을 보면서 헌집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기둥, 가장 중요한 대들보가 어떤 나무들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주시고 우리 국민정당 당원들께서도 저 사람들 또 못 쓰겠다 이러면 생각을 달리 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런 사람들이 같이 가면 또 거기에다 좀 더 좋은 사람들을 보태면 그리고 당원들이 이제 앞장서서 나서는 당의 그 체질 개혁이 이루어지면 되겠구나 싶다면 그냥 그대로 좀 이렇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일단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는 좀 눈을 감아주시고 일단 노무현 선대위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집권 세력이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이건 그 다음 질문은 좀 구체적인 건데요. 완전히 정리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지금 자신감이 넘쳐 보이시는데요. 어디 크게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예, 돈의 차이는 큽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돈을 10배 써도 효과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나누어 쓰고 그것이 뭐 득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돈, 그거 소용없습니다. 돈이 적더라도 돈을 내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득표와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개미 군단도 좀 믿고요. 좀이 아니고 뭐 개미 군단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번 이제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이 숫자로 4만 5천 명을 넘었었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 그런 기록이 없었다. 그런 기록이 없었다가 아니고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4만 명은 그냥 4만 명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표정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권자만 믿고 가시겠다. 예, 좀 염치는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노 후보께서 유권자들에게 매수당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그냥 매수 해서 나중에 배반할 수 있는 매수가 아니고 지금 요새 구속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정당을 하면서 또 민주당 후보이신 노 후보를 돕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 작업을 선거운동이랄까요? 이 대화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노 후보는 마음에 드는데 지금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대답하시라고 좀 난처하신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민주당 확 바꾸겠다. 이렇게 또 약속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확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 바꾸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밝혀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민주당 확 바꾸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제 진심으로 봐서는 온건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은 헐고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큰 잔치,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집을 짓기 전에 있는 집부터 헐어버리면 이것이 그야말로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갖춰 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한국의 민주당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국 정치 질서 전반에 있어서 전면적인 재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저도 개혁에 기여하지만 제가 당선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국민들과 손잡고 2003년 한 해를 완전한 정치 구조 개편의 해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04년에 총선에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당과 사람의 얼굴이 일치하는 그래서 선택하고 판단하기가 아주 편안한 그런 새로운 총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마 국민정당이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그런 기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노 후보님의 기대신데요. 또 우리 개혁국민정당이 어떻게 갈지는 당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노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 저희 당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동안 지난 한 서너 달 동안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안에서부터 이렇게 심하게 모욕하고 공격하고 또 선대위 활동을 방해하는 함으로써 공공연하게 당헌 당규를 짓밟았던 이른바 반칙 세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중에 감정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또 이성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12월 19일 대선 때까지 대충 그런 사람들도 다 껴안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민주당이 새로워진다 수준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헐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세워놓고 고쳐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은 완전히 새 차를 사지만 옛날에는 다 쓸만한 부품은 그대로 쓰고 못 쓸만한 부품은 다 이제 버리고 새롭게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을 한 채 지었는데 어디 가서 헌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나무를 사와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집을 지었는데 2칸 집으로 3칸 집으로 지었거든요. 노무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표정이 좀 밝아 보이십니다. 예. 저희 오늘 개혁국민정당의 웹진 개미나라 창간호 오픈 기념으로 저희 인터뷰를 실으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0일 개혁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94%의 압도적인 지지로 노 후보와의 정책연합이 승인이 됐는데요. 우선 법률적으로는 민주당 후보시지만 정치적으로는 개혁당의 후보이기도 하신데요. 우리 당원들과 이 웹진 개미나라 독자들께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원들 대신해서 제 인사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저도 항상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흔들리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20일 날 제가 창당 발기인 대회 하는 날 가서 그 자리에서 제가 힘 받았습니다. 힘 받아서 훨씬 이제 자신만만해졌고요. 또 그날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이제 또 개미나라 창간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마음 변할까봐 고민입니다. 마음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좋아지시긴 했는데요. 여전히 이 지지율이 아직 만족할 만한 그런 반등을 못했고, 또 어떤 당은 보니까 하루 행사에서 뭐 100몇십억씩 돈도 걷는데, 좀 많이 개미들이 모아주기는 했습니다만 돈도 부족하고, 또 당내 분란 몇 달 동안 시달리셨는데